학습이 지능의 핵심 요소라는 주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 더 똑똑해진다는 것은 자연지능과 인공지능 모두에 해당하는 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인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는 우리가 기계학습을 설명할 때 꼽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NIST 데이터 집합에서 손으로 쓴 이미지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사진 위에 작성자가 쓰려고 했던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들 중에서 조금 잘못 판별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왼쪽에서 두 번째 이미지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실제로 7을 쓰려 한 것일까요? 아니면 4를 쓰려 한 것일까요? 기계학습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미지를 분석하여 판별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기계학습 문제에서는 한 번에 정확히 하나의 클래스 값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MNIST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판별 문제에서는 하나의 객체가 동시에 여러 클래스에 속하거나 아예 속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 방식을 통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일치하는 숫자에 맞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을 대표하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의 뿌리는 통계에 있는데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기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세기 이상 된 통계와 같은 방법들은 오늘날까지도 기계학습의 핵심에 있다 할 수만큼 머신러닝과 통계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의 영역은 문제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보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적 교통표지판이 있는 사진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결할 과제는 사진 속에 어떤 교통표지판이 있는지 판정하는 것과 같이 데이터를 판별하거나 레이블을 붙이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주로 지도학습은 특히 분류 과제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서의 예와 같이 교통표지판 사진 등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지판의 종류를 분류하려고 합니다. 지도학습의 문제의 다른 예로는 가짜 트위터 계정 식별하는 것 앞에서 본 손으로 쓴 숫자 판별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과제의 경우 답은 예 또는 아니오로 나타내는 이항분류로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비지도 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레이블을 붙이고 데이터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문제는 데이터의 구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예로는 유사한 항목을 클러스터, 형태로 그룹화하거나 데이터를 소수의 중요한 차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하는 것 또한 비지도 학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화학습의 예를 자율주행차로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환경을 살피는 데 작동해야 하고 다소 지연을 주어 좋은 선택이나 나쁜 선택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데 활용됩니다. 한 게임 종료 시에만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게임에도 사용됩니다. 기계학습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살범주는 다소 중복되고 모호하기 때문에 특정 방법을 하나의 범주에 배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도학습은 데이터를 분류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분류하기 위해 정확한 규칙을 수동으로 적는 대신 지도학습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각각의 레이블들을 만들고 올바른 레이블로 지정합니다. 여기서 레이블이라는 것은 대상들에 붙이는 것으로서 그 대상의 가치와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고유의 표기수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맘스터치의 레이블들을 만든다면 어떤 레이블 벨들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마 치킨가게, 패스트푸드점, 국내 기업 등의 레이블을 만들어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맘스터치,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쾌 공통적인 레이블은 무엇일까요? 아마 패스트푸드라는 레이블일 것입니다. 지도학습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른 이미지뿐만 아니라 미리 테스트한 예시에 대한 올바른 레이블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이 정확한 레이블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학습은 인간이 기계를 가르친다고도 표현합니다. 올바른 레이블을 제공하는 사용자는 학습 알고리즘이 결국 알고리즘을 독립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정답을 향해 학습 알고리즘을 안내하는 감독자입니다. 분류 문제에서는 올바른 레이블을 예측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외에도 지도학습은 예측 결과가 숫자인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전의 사용 기록을 통한 광고 내용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클릭할 사람 수를 예측하거나, 도로 여건과 제한 속도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를 예측하거나, 위치 규모 조건에 따라 부동산 매매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회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선형회귀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선형회귀는 고전적이면서도 여전히 매우 인기 있는 회귀 기법입니다. 기계학습에서 알고리즘의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의 과정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함수를 유추해내는 훈련 데이터와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험 데이터가 있는데요. 기계학습은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유추해내어 훈련 데이터에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시험 데이터에 적용하여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한 예측 변수의 정확도는 훈련 데이터와 별도의 시험 데이터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너무 규칙이 딱 맞으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과잉적합 현상인데 많은 머신러닝 연구가 어떻게 해서든 과잉적합 현상을 피하기 위해 했습니다. 너무 딱 맞는 틀은 다시 말해 너무 똑똑해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가수가 신곡을 낼 때 이 곡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가수 이전 곡들을 보면 이 곡이 사랑에 관한 것이고 매력적인 후렴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20위 안에 들 것이다 와 같은 규칙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트에는 매력적인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랑 노래 신곡 중에 20위 안에 들지 못하는 것들이 두 곡이나 나왔습니다. 규칙이 과거 데이터에 완벽하게 맞도록 만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더 나쁜 결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해서 예상 문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예상 문제를 달달 외웠는데 시험 결과가 나쁜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상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글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을 수는 없죠. 조금 말을 바꿨을 뿐인데 적용을 하지 못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지도학습에서도 지나치게 과잉적합하게 지도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에서는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데이터 모형을 만들어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과제는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지도 학습은 정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비지도 학습에서는 정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정답을 맞추어서 모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상당히 다르게 만듭니다. 학습한 모델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성능 평가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에 기반이 되는 어떤 종류의 구조를 배우려고 시도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유사한 항목이 서로 가까이에 배치되고 서로 다른 항목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각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로 유사하지만 다른 클러스터의 데이터와 다른 항목의 클러스터 또는 그룹을 식별하는 클러스터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료품점 체인점들이 고객의 쇼핑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식료품점에서는 고객의 구매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상점은 각각의 고객이 점으로 표현되고 같은 제품을 사는 고객들이 다른 제품을 사는 고객들보다 서로 더 가깝게 배치되는 그래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식품 매니아, 고급 생선 애호가, 피자와 탄산음료 일주일에 6일 등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 클러스터링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학습 방법은 고객을 클러스터로 그룹화할 뿐이지 건강식품 매니아와 같이 클러스터 레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러한 레이블링은 사용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에서 레이블링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생성 모델링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딥러닝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문제 종류에 따른 세 가지를 분류해보고 그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